안녕하십니까, 애꽃무입니다. 다섯 번째 영상 주제는 공자와 브라운 디스카운트입니다. 이번 회차도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과 인간 사회 현상을 접목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논어의 제7편으로 수리인데요. 공자 당신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용모태도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공자의 가치관과 평소 생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부분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리편 9장의 글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샤왈 반소사음수 곡괭이 침지 랑력 제기중이 구리이부차기 어하여 부은 후리하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서 베개를 삼고 잠을 자도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 의롭지 않은 부귀는 내게 뜬구름과 같다. 즉 정의로운 태도와 삶이 가장 당신한테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비루한 식단과 물을 먹고 팔베개를 하고 자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으며 정도를 벗어난 행위로 부를 얻어봤자 뜬구름같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공자는 의롭지 않은 부를 지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을 바르게 만들기 위한 사명과 진실한 삶, 가족, 제자, 덕목들이 그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정말 간단한 말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삶이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들듯이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그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공자의 얘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 친환경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제는 브라운 디스카운트입니다.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경제 시사 용어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브라운 갈색과 할인을 의미하는 디스카운트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친환경이라는 소재와 그린 녹색이 연상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친숙한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먼저 소개하자면 이는 친환경 활동에 참여했을 때 얻게 되는 유무형의 이득을 지칭합니다. 반대의 의미인 브라운 디스카운트는 친환경적 요소가 부재하거나 적어 야기하는 유무형의 손실 리스크를 말합니다. 쉽게 건축물에 적용한다면 노후화되고 친환경적이지 못한 건물의 경우 브라운 디스카운트 효과에 의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즉 친환경적이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건물값이 비싸지고 비친환경적이면 건물값이 싸지는 효과이지요. 24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3년 전국 건축물 현황 통계에 의하면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비율은 약 42.6%에 육박했는데요. 특히 지방은 45.3%의 수치를 보여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건물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 하나하나 컨디션을 봐야겠지만 노후 건축물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처럼 노후화된 건축물은 업계에서 브라운 디스카운트에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을 것이고 시공 과정에서 친환경적 소재가 쓰일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흔히 자연물이나 식자재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관점을 대입하기 마련인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근무하는 사무실, 여가를 보내는 백화점 등이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적 관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초기 건축 비용만 고려하여 비환경적인 요소로 시공한다면 장기적으로 초래 비용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반면에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축물은 난방,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의 경우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여러 정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녹색 건축물 인증제도처럼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성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서 정부가 인증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편 노원구의 경우 녹색 건축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노후화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공자와 브라운 디스카운트를 저희 철학인 애꽃무적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위에 공자께서는 정도에서 벗어난 허욕과 부는 뜬구름과 같고 가난하지만 또 정의로운 삶에는 즐거움과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부의 실현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절차적 공정성을 잃어버리거나 법과 윤리를 어기며 부를 실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그리고 공자의 관점에서 정당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가난해도 각자의 삶에는 의미가 있으며 가족과의 시간, 소소한 행복, 자아 실현 등 부의 절대적 가치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청빈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청빈은 맑은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하더라도 정도를 지키며 소유의 욕망에서 해탈하여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과만을 중시하여 비용 효과를 거두기 위해 비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부실 시공을 하는 행위는 공자께서 말하는 불을 쫓는 뜬구름과 일치합니다. 결국에 그러한 행위는 위험한 리스크를 안게 되고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설계, 건설, 유지 단계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을 짓는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건축물이 탄생한 이후 에너지 절감과 장기 비용 감소 등으로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여 오히려 그린 프리미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하더라도 즐거움이 있는 청빈한 삶처럼 맑은 가치 즉 가난하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유무형의 창조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지요. 경제적 비용을 초래해도 자연 생태계에 기여하도록 에너지 효율을 추구하는 친환경 건축물은 시공 과정에도 중요성을 두고 창조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린 프리미엄은 출발 지점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자연의 선물처럼 다가오는 즐거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뜬구름을 걷어내고 그린 프리미엄을 창조하기 위한 친환경적 노력과 즐거움이 확대되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5화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인류의 생각이 친환경적이고 인문학적으로 풍부하게 논의되길 바라면서 이번 애꾸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